관련 기자회견 진행을 맡은 부대식입니다. 오늘 회견은 위원님의 그 기자회견문 낭독 그리고 언론 여러분들의 질의응답 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낭독은 자료가 있으니까요. 예. 저는 이제 세계 경제 체제가 화석 연료에서 재생에너지 경제 체제로 전환된다고 봅니다. 에너지 전환이라고 그러죠. 그 이유는 내년부터 탄소 국경 조정 분담금이라고 하는 일명 탄소세를 붙입니다.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에 대해서 붙이고요. 이것을 이제 더 품목을 확대하고 강화시킬 겁니다. 기후 위기가 기후 위기로 끝나지 않고 무역 장벽이 생긴다는 거죠. 왜? 유럽은 이미 해상 풍력과 태양광에 상당한 투자를 해봤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360% 이상의 태양광과 재생에너지 투자를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 주력 국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스코가 유럽에 철강을 수출하면 탄소세를 붙인다는 거죠. 제가 요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세라는 게 뭐냐? 우리나라에서 요 핸드폰을 하나 생산할 때 1000톤의 CO2가 나온다면 유럽에서 생산하면 재생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100톤이 나와요. 같은 제품인데, 같은 성능 같은 제품인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탄소 발생량이 차이가 나죠. 900톤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 900톤의 차이를 탄소 국경 조정 분담금을 매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100톤뿐이 안 나오면 니네는 1000톤이 나와? 900톤이 더 나와? 900톤의 CO2 가격으로 세금을 붙이는 거예요. 그게 탄소 국경 조정 분담금 시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그렇게 갑니다. 미국, 중국 경제권도 2030년, 35년 이 언저리에는 알리백을 다 선언했기 때문에 다 갑니다. 글로벌 100대 기업이 알리백을 저기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BMW 쭉 보면 글로벌 100대 기업 이상들이 총 400여 개 글로벌 기업들이 알리백을 선언했습니다. 그게 이제 35년, 빠른 데는 30년, 35년, 40년 사이가 그 평균 지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삼성이 반도체를 예를 들어 구글, 애플에 납품할 수 있겠습니까? TSMC가 왜 대만의 TSMC가 왜 해상 풍력을 많이 짓고 그걸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거예요. TSMC는 이미 전원을 바꾸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탄소조정 분담금 제도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현대, 삼성, LG, SK 등 40여 개 기업들이 알리백을 2040년에서 50년 사이 선언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이제는 한마디로 화석연료, 원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경제체제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역장벽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생산을 얼마만큼 하느냐가 경쟁력이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똑똑하셔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를 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해상풍력, 서해는 바다가 낮잖아요. 해상풍력 단가가 쌉니다. 동해, 남해는 바다가 깊어서 생산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전남북이 해상풍력의 주 생산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전남북에는 뭐가 있습니까? 평야가 있잖아요. 영농형 태양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상당히 많은 수준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게 전남북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기업의 돈은 저 시밤이라고 하는 탄소 조정 분담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로 반도체, TV, 냉장고, 핸드폰 모든 것을 생산을 해야 수출에 저 탄소세가 붙지 않는 겁니다. 탄소세가 붙는 순간 경쟁력을 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기후 위기로 끝나지 않고 경제의 무역 장벽으로 간다. 그게 신재생에너지 경제 블록이 형성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는 3년 동안 재생에너지를 때려 잡아왔잖아요. 잡아왔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10기가, 20기가를 생산한다고 전제했을 때 삼성이, LG가, SK가 완전히 다 재생에너지로 제품을 생산하려고 하면 수도권에 그 재생에너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수도권에 그 재생에너지 발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10기가, 20기가를 생산한다 치면 니네 내려올래 안 내려올래? 앞으로 15년, 20년 후에 내려올래 안 내려올래? 왜? 알리백을 손에 넣고 세계 경제가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수출 경쟁력을 잃기 때문에. 수출 주도형 기업들이 다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예요. BMW도 우리 국내 부품 업계에 이미 공문을 쏘았습니다. 2019년. 탄소 재련하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납품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구글, 애플도 다 그렇게 안내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의 관세 장벽은 막아냈지만 이 도도하게 흐르는 기후위기에 따른 재생에너지 경제체제를 전환되는 이 초기에 우리 대응이 잘못되면 우리 한국 경제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우리 메이저 기업들은 다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해외로 나가거나 해외로 나가면 공동 아니겠죠. 아니면 우리 국내에서 그걸 공급을 받거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내에서 공급을 받아야 그러려면 그게 전남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원래 알리100이 제가 좀 설명드리면 이게 문재인 정부 당시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시입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당시에 새만금 내측의 행정관으로서 새만금 내측에 한 2.45기가 정도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겠다. 세계적 수준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비전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남의 해상풍력입니다. 제가 부지사 때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를 만들어서 어민과의 갈등을 10년 만에 풀었지 않습니까? 풀고 비전 선포식을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2.4기가를 했습니다. 총 5기가 정도의 문재인 정부 때 생산 계획을 세웠던 거죠. 이 계획이 제대로 추진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가 한 1기가나 2기가 정도 생산하고 있다면 알리백산단 1호가 전남으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1호가 전북에 있었겠죠. 국가 데이터 센터가 왜 전남에 갔을까? 저는 기술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호남 속에서 전북이 소외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술적으로 이미 원전하고 화력발전소 중심의 전력 수급 체계가 과포화 상태입니다. 포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전원이 필요합니다. 전남은 그 새로운 전원인 해상풍력과 태양광을 계속 해왔던 겁니다. 윤석열 정부 3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새로운 전원이 늘어나는 거죠. 신안이네, 뭐 영광이네 계속 새로운 전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국가 데이터 센터가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AI가 돌아가야 하잖아요. 전기를 양을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무한대로 먹어야 돼요. 그러려면 새로운 전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전북은 새로운 전원이 없습니다. 저희가 화력발전소를 지었습니까? 추가로 원전을 지었습니까? 있다면 재생에너지 전원을 꽂아서 이거를 1기가, 2기가, 3기가 늘려왔다면 우리가 새로운 전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AI 시대의 AI 데이터 센터,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 센터라든가 여러 가지를 끌고 올 수 있는 핵심적 동력이 재생에너지입니다. 국가 데이터 센터. 근데 저희는 3년 6개월 동안 사실 멈췄다고 평가됩니다. 멈췄습니다. 제가 이걸 해야 된다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 뭐 산자부나 응징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는 재생에너지가 경쟁력의 시대고 우리가 기업 유치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재생에너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연금 수준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절대 안 돼요. 이제 재생에너지가 기업 유치의 핵심적 요소고 수출 주도형 국가에서 생존의 문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체제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일단 5년, 그러니까 1차 5년 계획에서 3차 15년 계획을 잡고 예를 든다면 이제 11기가와트를 생산하자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 2단계로 지금 이제 플러스 알파 2단계 규제나 경제성을 반영한 에너지 양입니다. 그러니까 규제라는 건 뭐냐면 어로가 있다든가 어장이 있다든가 군사작전 구역이라든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로나 어장이나 군사작전 구역은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로나 어장 이런 것은 어민과 상생협의 과정을 통해서 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발전량 속에서
우리 전북이 재생에너지 생산의 어떤 메카가 돼야 된다. 전남은 30기가를 하겠다고 목표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남도 거기에 어장과 어로와 군사작전국이 다 지금 포괄적으로 끼어 있습니다. 그것을 국방부하고 협의하고 어로 어장을 어민들과 협의해서 조정을 해서 30기가를 생산하겠다는 거거든요. 거기는 람사르스까지 끼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 형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우리 전북의 미래를 15년 후에 견정할 거다. 왜냐하면 삼성이나 LG나 SK가 알리백을 2050년, 45년 이렇게 한다고 하면 2050년에 가서 바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미리 사전 입지하지. 만약 이동을 한다면 또 사전 입지 조사해야지, 전력망 구축돼 있어야지, 뭐 해야지. 미리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입지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기업 유치하는데 핵심이라는 거고요.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햇빛연금, 바람연금 받아서 좋죠. 두 번째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15년간 예를 든다면 전력망 구축 사업, 기자재 설비 공사 사업, 해상풍력과 태양광 기자재 설비 공사 사업에서 GRDP가 올라갈 겁니다. 인력 고용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고용이 늘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 기업 유치라고 하는 핵심적인 동력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 햇볕과 바람이 만약에 공공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1%만 또는 5%만 10%만 떼서 공적 기금으로 쓴다면 우리가 취약계층인 문화의 순위라든가 체육인이라든가 소상공인이라든가 농민이라든가 이런 쪽에 기금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복지기금으로도 쓸 수 있고. 그래서 1타 5피이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해 가야 된다는 거고, 이것을 한전 이재명 정부에서 빠른 속도로 구축을 해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야 됩니다. 이 재생에너지가 생산되지 않으면 알리백산단은 허상입니다. 알리백산단을 주장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지 않는다? 그건 허상이죠. 왜? 재생에너지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알리백산단이기 때문에. 리뉴어블 에너지 100% 아닙니까? 재생에너지 100% 제품을 생산한다는 것이 알리백산단 아니겠습니까? 알리백산단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본질입니다. 이 재생에너지를 전주산단이 꽂아주면 전주산단이 알리백산단입니다. 이 재생에너지를 군산, 익산산단이 꽂아주면 군산산단, 익산산단이 알리백산단입니다. 1차로 새만금에 우리가 알리백산단을 만들지만 전북 전체를 알리백산단화 하는 것이 저희들이 목표해야 된다는 거고, 거기에 맞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가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국방부와 협의, 어민과의 협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해상풍력 발전 수요, 그 다음에 육상풍력 발전 확대, 영농형 태양광 발전 확대, 이런 것을 해가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공유 면접부터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에 재생에너지 추진 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유 면접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유지, 시유지 또는 군유지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지원센터를 만들고 종합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5년, 1차 5년, 2차 5년, 3차 5년에 15년 동안 우리가 제공할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만들어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이걸 준비하고 추진하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놓친다고 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왜 반도체 클러스터가 저 남쪽으로 내려가지 왜 꼭 수도권에 있으려고 하냐, 이런 권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러겠습니까? 세계 경제가 재생에너지 경제체로 전환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인식을 확고히 갖고 비전과 정책을 세워서 끌고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문재인 정부 말기에 이런 비전이 있었습니다. 근 5기가라고 하는 비전이 있었는데 저희는 수도도 했고 전남은 치고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 너무 아쉬움이 크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행정관으로서 정무부지사로서 그 비전을 만들고 함께했던 당사자로서 이제는 더 이상 놓치면 골든타임을 우리가 놓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재생에너지 신산업을 통한 전북의 미래를 개척해 가겠다라고 하는 제 비전 중에 핵심적 비전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까 햇빛연금, 바람연금 수준이 아니라 기업 유치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국가의 생존과 우리 전북의 생존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여기까지 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